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일 때만 진짜 자유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둘째, 고독 속에서만 내면의 풍요로움이 자란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몸으로 겪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나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편한 느낌이 드는 순간. 계속 웃고 있지만 속으론 지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꺼내지 못할 때가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느라 스스로의 감정은 외면하게 되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어울리는 게 힘들까? 외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혼자 있는 걸 자주 선택했던 저도 그런 오해를 오래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곤 했죠. 왜 그렇게 혼자 지내요? 외로워 보이는데. 그 말에 항상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때로 칭찬이었지만 종종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선 안에서 저는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어울림보다는 거리두기를 택하게 되었고 그 거리 속에서 처음으로 고요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죠. 혼자 있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말이 없는지 굳이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창문 너머 바람 부는 소리, 그 사이사이에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정말 괜찮으셨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지는 않았나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롭다고 느껴본 적 있으시다면 그건 혼자일 때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방시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되어야 할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고독은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순수한 자유의 문턱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로 반응합니다. 상대의 말에 맞춰 웃고 공감하고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그제야 비로소 반응이 아닌 생각을 시작하게 되죠. 고요한 시간은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나의 생각, 나만의 감정, 그리고 깊이 있는 삶의 태도가 자라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이 문장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입니다. 고독은 다른 사람 없이도 괜찮다는 자기 충분함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면이 고요한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질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이 단편적이 되고 자극에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얇아지고 표면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생각이 천천히 아래로 깊이 내려갑니다. 내가 오늘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그 말에 왜 상처받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건 결코 심심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위대한 정신이 자란다. 지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고독은 사실 불편한 상태입니다. 외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고독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토론을 즐겼습니다. 누구보다 말이 많았고 생각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내면의 소리는 멀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대화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더 느리고 더 단단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책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으며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결코 바깥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마주보는 시간 속에서만 자랍니다. 한낮의 북적임이 지나간 후 혼자 남겨진 저녁방에서 책장을 넘기거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저릿할 때 그런 순간이 바로 내면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겉으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선 아주 조용하고 깊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마치 연못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 꽃잎처럼. 그래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욕망, 두려움, 기억, 그리고 진짜 바람이 고독 속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남을 덜 부러워하게 되고 자극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면의 풍요는 단지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능력입니다. 조용히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고독 속에서만 자랍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그런데 이상하죠? 그 조금은 채워져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걸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데 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런 삶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을 말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더 갖고, 사람의 사랑을 더 갖고, 좋은 평가, 인정, 성공,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쌓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그건 끝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그만큼 더 원하게 되고 그걸 채우면 또 다른 결핍이 생깁니다. 그건 바다 위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파도가 한 번만 밀려와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원함과 지루함 사이의 진자운동이다. 무언가를 원할 땐 괴롭고 그것을 얻으면 금세 지루해지고 그러다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는 끝없는 순환. 그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감각. 그런 감각은 절대 바쁜 일상 속에선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비교 속에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만. 그 감각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듭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관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욕망을, 그리고 지금 가진 것들을.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멈춘 자리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나뭇잎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 평범한 순간들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순간들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아파트 한 켠에서 크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커다란 평온을 누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카페에서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삶이 지루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왜냐하면 가장 적게 원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고독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더 이상 바깥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마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 그 평안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취보다도 깊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따뜻하며 그 어떤 인정보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외로워 보이는 고독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독은 단순한 혼자가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바꾸는 깊은 전환입니다.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자기와의 만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서서히 새로운 궤도를 타기 시작하죠. 앞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둘째, 고독 속에서만 내면의 풍요로움이 자란다는 것. 셋째, 진정한 행복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때 온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진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이어지고 서로를 불러냅니다. 먼저 자유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마음의 소리처럼, 고요함 속에서만 느껴지는 나만의 감정처럼, 그 자유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거기서 내면의 풍요가 자랍니다. 더 이상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면이 자라면 욕망은 작아집니다. 더 많이 갖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비교가 줄고, 욕심이 줄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상태. 이 흐름은 마치 물의 순환과도 같습니다. 자유로 흘러간 마음이 깊은 내면을 적시고 그 내면에서 고요한 만족이 피어나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조차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질수록 사람들과 있을 때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말을 적게 해도 불안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지죠. 고독을 연습하면 관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과도 더 솔직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도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상태다.
그 상태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누구나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고독을 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용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고 누군가 곁에 없으면 공허해지고 어딘가 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울립니다. 메신저, 모임, 대화, 콘텐츠, 무언가로 자기 시간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피함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의 시작이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고독을 회피합니다. 고요한 시간을 어색해하고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심지어 조용한 순간이 오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들죠.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조차 무언가를 틀어놓고 채워야만 견딜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채움이 진짜로 나를 채워주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어울린다. 즉, 본능적인 회피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 다른 자극, 다른 관심거리로 자신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깥은 분주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즐겁고 활기차 보이는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없는 방, 꺼진 화면, 조용한 마음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 그게 바로 내면이 비어있다는 신호입니다. 밖은 가득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고독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은 아닌지도 점점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고 무언가를 해도 기쁘지 않고 늘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삶이 외부에 잠식당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중심이 사라지고 삶이 타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 우월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독을 피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를 반복할수록 삶의 진짜 중심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진짜 고독은 외로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꺼지고 나서야 진짜로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고독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피하려는 자는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흔들리고 함께 살아가는 자는 안쪽에서 고요한 뿌리를 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가장 따뜻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고독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막연히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고립, 외로움, 낙오 이런 단어들과 섞여 있어서 혼자 있는 상태를 실패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다르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가장 순수한 삶의 형태다. 그 말은 고독이 아름답다는 낭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이야말로 삶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면이 있고 대본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태야말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진짜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천재들의 고향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시끄럽고 깊은 사람들은 침묵 속에 산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천재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생각이 자라는 땅이다. 다시 말해 생각 없이 말만 많은 삶보다 말 없이 생각이 깊은 삶이 훨씬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독은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틀지 말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고독이 나를 잘 아는 친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친구는 때로 침묵으로 위로하고 때로 정적 속에서 방향을 보여주며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말년에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멀어졌고 큰 명성을 뒤늦게야 얻었지만 자신은 그 고요한 시기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고 같은 카페에서 신문을 읽었고 혼자 앉아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단조로운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내적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고독이 나의 가장 좋은 벗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고독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누구와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분위기를 망치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한 사람. 다시 말해, 고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독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자꾸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무리 중에 있어도 외롭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사람 탓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연습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존재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쌓이면 사람들과 있을 때도 조용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하며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다면 그건 둘 중 하나가 충분히 고독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뜻이다. 고독이 익숙한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상대에게서 나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지켜주는 능력. 그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피하고 늘 타인에게서 에너지를 구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과도하게 감정 소모를 합니다. 나 좀 봐달라,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이해해달라는 마음이 계속 작동합니다. 결국 피곤해지고 관계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권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관계를 잘 맺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더 깊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안쪽에 있는 사람은 밖의 풍경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냐고요? 오직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연습은 사람들과 더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고 마음이 어긋나고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어느 저녁. 그런 날에도 우리 곁에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히 곁에 있었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동반자는 자기 자신이다.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도 결국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외로운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뿐이라니.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타인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어떤 친구보다, 그 어떤 연인보다,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오래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불편하면 외면하고, 두려우면 덮어버리고, 혼자 있으면 괜히 핸드폰을 켜서 소리를 채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든든한 친구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고독 속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은 처음엔 낯설고, 때론 거북하고, 가끔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춰둔 감정, 외면했던 상처, 잊은 줄 알았던 고통이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는 진짜로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감정을 살펴주고 생각을 정리해주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 명성이 찾아오지 않던 시절, 그는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고 불렀죠.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면 세상의 어떤 동반자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자립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어야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삶의 어느 날에도 혼자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나요? 그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셨다면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좋은 친구는 늘 곁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눈에 띄는 일도 없고 특별한 만남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흘러간 하루. 어쩌면 그런 하루가 가장 고요하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진짜에 가까운 날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하루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오늘 뭐 했어? 어떤 성과가 있었어? 어디 다녀왔어?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서 늘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는 왠지 뒤처진 것 같고 낭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하루가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거리를 산책하고
같은 카페에 앉아 같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서 리듬을 느꼈고 그 리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고독이 익숙해진 사람은 일상 속 아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 손끝에 느껴지는 질감, 따뜻한 차를 마실 때의 숨결, 산책 중 얼굴에 스치는 바람, 창가에 머무는 오후 햇살. 그런 사소한 감각들이 고독한 사람에겐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바깥의 소음을 지우고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분주할 땐 이 모든 것들이 배경처럼 흘러가지만 혼자 있는 순간에는 그것들이 나를 위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삶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 안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생각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하루는 외부 성취가 없어도 결핍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이뤄야만 의미가 생기는 삶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자극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자주, 더 세게, 더 특별하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만족은 조용히 온다. 고독은 그 조용한 만족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해주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인정이 아니라 수용으로, 비교가 아니라 평안으로 사는 하루. 그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처음부터 가졌던 본래의 속도와 온도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로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고독은 결국 우리를 가장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어색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역할과 기준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내면의 풍요로움은 고독에서만 자란다는 것. 사람들과 있을 때는 반응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깊게 만들고 그 깊이는 삶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셋째, 진정한 행복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는 것. 욕망이 멈추는 순간, 갈망이 사라지는 자리, 그 고요한 만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완성합니다. 고독은 자유를 만들고, 자유는 내면을 키우고, 내면은 지금의 만족을 가능하게 하며, 그 만족은 다시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선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를 삶의 가장 단단한 중심으로 이끕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고독을 친구처럼 곁에 두어야 한다. 그는 명성도 인정도 늦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삶의 평온과 자유를 손에 넣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간에 앉아 책을 읽고 아무런 목적 없이 생각에 잠기던 시간들.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어딘가에 있지 않다는 걸. 행복은 지금 여기 자기 자신과 조용히 함께하는 순간에 있다는 걸.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없는 방 안, 잠깐의 산책길,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오후. 그 순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나만의 리듬, 혼자서도 편안한 마음, 그 어떤 비교에서도 자유로운 시선. 그것이 고독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삶이 바뀔 준비도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 평화롭다. 당신의 하루도 그렇게 고요하고 충만하고 중심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요한 삶을 향한 용기와 성찰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